여러분, 비염 치료 진짜 어렵다고들 알고 계시죠? 난치성이라고 많이 들으실 텐데 비염 치료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인식이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비염을 다 똑같은 비염이라 생각해서예요. 사실 비염도 다 같은 비염이 아닌데 결국 치료하는 약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비염도 다 같은 비염이 아니라 기침감기, 콧물감기, 목감기처럼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감기와는 다르게 비염은 또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구별하기가 좀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 비염이 낫지 않게 되고 비염은 치료가 어렵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걸린 비염은 대체 뭐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방에도 전문의가 있는 걸 아세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4년이나 거쳐야 되는데 오늘도 특별히 전문의이신 변선미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 안, 이비, 인후 피부과 전문의 변성미 원장입니다. 함께 코 속을 살펴보면서 비염의 종류와 종류별 치료법 바로 알아가실게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사실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알레르기 비염을 환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겪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원인은 병원에 가시면은 알러지 검사를 보통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항원이 이제 확인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 항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실 텐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점막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점막의 모양이 창백하게 바뀐 상태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창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혈류량이 많이 줄어들고 차가워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 공기들을 점막에서 따뜻하게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기 위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때 재채기를 에취 해버리면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뒤따라서 맑은 콧물들을 흘려내면서 외부 공기를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인데 이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은 많이 괴로워지는 거죠. 점막의 모양 자체는 창백해져 있고요. 치료법 자체는 이 창백해져 있는 점막들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비염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점막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점점점 위축도 되고 건조해지는 질환인데요. 양의학적인 치료 중에서 혈관수축제나 항히스타민제를 과용을 하거나 비염 수술,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과도하게 절제가 되신 분들은 위축성 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점막의 모양 자체가 많이 건조하고 위축이 되어 있는 모양새를 띠게 되겠죠. 점액 분비량이 줄기 때문에 건조하면서 코막힘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 중에서는 점막이 위축이 되었고 기능적으로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액 분비량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형태로 코에서 점액들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점액들이 섬모 운동을 통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후부에 이물감을 계속 느끼게 돼요. 코가래가 계속 뒤로 넘어갑니다. 목에 이물감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킁킁거리게 돼요. 캑캑거리게 돼요. 기침이 유발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후비료 증상이고요. 비염이 보통 오래되신 환자분들, 위축성 비염의 환자분들께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법도 이 위축이 된 점막들, 건조해진 점막들을 다시 탱탱하게 회복시켜드리고 촉촉하게 바꿔드리는 치료법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근데 사실 임상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염이 거의 혼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러지 비염 또는 이제 건조해진 점막들 진단을 받고 내원을 하셔도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창백해져 있고 건조해져서 위축된 점막들이 대부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법 자체가 따뜻하고 촉촉하게 회복시켜드리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해서 꽃가루가 날라와서 콧물이 막 줄줄줄 나고 환절기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코를 찍어보면 알러지가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증상이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되게 건조해져 있어요. 그래서 점막 자체에 콧물이 없는 상태에서 큰 입자인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엄청 건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극이 유발되면서 이걸 밖으로 내뱉으려고 콧물이 줄줄 나오기도 하고 정말 발작적으로 증상이 생기니까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점막이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세 번째, 혈관 운동성 비염입니다. 요즘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결국 이 비염은 특이적으로 혈관이 늘어지면서 충혈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콧물이 많이 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막을 확인을 해보면 특이적으로 정말 빨갛고 발적이 된 점막들을 확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만큼 이런 점막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꽤 많지가 않으세요. 보통 저희가 코 감기인 상태에서 점막이 부어 있거나 또는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 감기인 경우에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점막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 점막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비염인지, 어떻게 그 과정을 치료할 것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의 경우에는 나잘 스프레이, 혈관 수축제죠. 사용을 했을 경우에 혈관이 수축하는 반응들이 바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도리어 혈관이 수축이 돼서 코막힘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재채기가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뿌렸을 때 더 막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특징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1년에 몇천 명의 비염 환자분들을 보는데 2, 3년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빈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혈관 운동성 비염인지 그렇게도 한번 구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비염은 세균성 비염입니다. 사실 세균성 비염도 흔하지는 않은데요. 환자분 점막 확인을 하면 정말 한눈에 알 수 있는 비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새 자체가 많이 달라요. 감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딱 사진을 찍는 순간 아, 이분은 항생제를 드셔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옵니다. 약 복약하시도록 또는 이제 항생제 연고 바르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 비염은 비유성 비염입니다. 이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 비유가 된 상태가 보통은 정상적인 점막이라면 이제 가역적이에요. 부었다가 빠졌다가 할 수는 있는데 비유성 비염은 이 가역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부은 상태에서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 그게 비유성 비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비유성 비염으로 진단을 받아오시면 또 코감기인 환자분들도 섞여 있으세요. 그래서 코감기인지 비유성 비염인지 구별하는 것도 확실히 중요하고요. 일시적으로만 부어 있는 건지 계속 부어서 비유성이 되어 있는 건지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비유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어 있는 상태에서 폐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막힘이 심하고요. 냄새를 맡는 기능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줘야 우리가 냄새 분자를 캐치를 해서 냄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비유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관 운동성 비염과 마찬가지로 코감기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임상에서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비염은 노인성 비염입니다. 노인성 비염 같은 경우에 사실 임상에서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어서 점막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환자분께서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 콧물이 흐르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들이 바로 환자분께서 오시면 콧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식사 중간에 콧물들이 줄줄줄 흐르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는 심한 분들은 하루 종일 콧물이 흐르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손수건에 휴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노인성이지만 20대 남성분들한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코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노인성 비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결국 이 치료도 코 자체를 기능을 많이 올리는 코 점막이 많이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위축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과 치료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점막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꾸어 드리는 게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를 따뜻하고 촉촉한 점막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치료법으로 안내 드립니다. 비염 치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라민열 원장 변상미 원장이었습니다. 였습니다.